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사실 오늘 뭘 하면 좋을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켰어요. 왜냐하면 뭐 어제도 제가 쉬었는데 별일 없으면 매일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10분이든 아니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기다려 주시는 분이 계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감사하고 그걸로 충분히 엄청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과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날짜 순으로 하면 제가 처음 올린 것부터 6번째 동영상에 보면 제가 이제 남들 평균치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다뤄주세요 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무조건 바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번 주말은 좀 정치 뉴스가 잠잠해요. 잠잠하고 지금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하루 종일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그 선고일이에요. 선고일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대표님 무죄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00만이 목표인데 아까 보니까 뭐 90 몇만인 거 보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100만이 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새날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아마 그걸 찾기가 제일 쉽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시고 뭐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11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밤 12시까지 아마 되겠죠. 그래서 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저는 진작에 했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공소기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개 가장급 공무원을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한 게 선거에서 이득이 될 리도 없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도 입증을 못 할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거 입증을 한다 그래도 이게 선거에서 이걸로 이득을 봤다라는 걸 입증을 못 해요. 그래서 뭐 덤덤합니다, 그냥. 위전교사 사건도 뭐 검찰이 짜집기 해서 조작 왜곡한 것만 계속 틀다가 전편을 한번 법정에서 틀었대요. 전편을 틀었다 그러니까 뭐 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게 일을 하면서 가게가 뭐 한가하지도 않았지만 딱히 바쁘지도 않아가지고 정치 유튜브 들을 것도 없고 뭐 지난주에 뭐 딱히 크게 이슈가 된 청문회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볼 게 없어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서 있다가 문득 이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역대 정치인들에 대한 기억. 그 기억들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보보다는 범민주 진영.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범민주 진영 대통령 최초의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사실 저는 당시 그 시대를 살았지만 전 잘 몰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안 많았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97년 대선에는 저는 유권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유권자가 만 20세였는데 저는 그때 만 19세였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으로 그냥 친구들하고 밤새 당구장에서 당구 치면서 그 개표 방송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상김시대 하더니 드디어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5년 동안 열심히 치우셨는지 저는 몰랐고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다.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기 같은 걸 보다 보면 아, 이분은 정말 거인이구나.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인물이 우리 현대사를 살아주셨다는 거, 살아내셨다는 거, 그리고 그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당선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큰 축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장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상주 출신 대구 분인 어머니하고 그리고 밀양 출신 부산 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분위기의 집이에요. 그리고 뭐 개표 방송 이제 어른들 보시면 전라도 쪽 개표 나오면 저 빨갱이들 저것들은 진짜 독립시켜야 돼 막 이런 말만 집에서 막 나오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정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안 좋다. 부모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네는 대학 가면 데모하면 안 돼.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81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가택연금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역경 속에서도 그 수감 시절에 간수화하던 대화가 기록이 되고 그 대화 속에서 그 80년대 초반에 인터넷의 시대, 그 다음에 뭐 미래 시대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시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IT 최강국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내다보는 눈도 엄청나셨고 추진력도 그렇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한 연설가입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가 경제예요. 경제학이 전문 분야이고,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술한 경제학 책이 하버드에서 교재로 쓰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업가셨고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업가 출신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기업가인 시절보다 정치인인 시절이 훨씬 더 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인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저는 그때 당시 대선 때 이회창을 찍었어요. 몰랐어요. 뭐 관심 없으니까. 뭐 이회창 저분 뭐 되게 정치 오래 한 것 같은데 뭐 찍어야 안 되나 하고 찍었어요. 제가 이제 각성이라 그래야 되나? 각성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요. 나는 체질적으로 약자가 탄압받는 걸 못 봐요. 근데 군소정당이라고 해요. 내가 TV를 보고 뉴스를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 그걸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끝끝내 통과시키는 걸 보고 각성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정치 뉴스를 뒤져요. 그리고 분노하고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의 당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주당,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는 처참한 결과가 돌아갔죠. 46석의 열린우리당이 151석인가 152석이 돼요. 탄핵 정국에서 열린 총선에서. 그게 문제였어요. 워낙에 군소정당이다 보니까 150명이 넘는 정말 국회의원직을 잘 수행할 만한 인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4분 오열되고 쪼개지고, 일부는 정의당으로, 일부는 뭐 열린민주당으로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나중에는 결국 공중분해가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마음의 빚이 있는 게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장례식에 이명박이 조문을 온 거 보고 찢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어디라고 감히. 그리고 저 검찰을 등에 업은 정권은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직도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런 긴 영상 같은 게 올라오면 끝까지 잘 못 봐요.
지금도 막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이렇게. 우리 쪽에 대통령님이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시는 안 보내드리겠다고, 지켜드리겠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털고 있는 거, 이재명 대표님을 털고 있는 거에 사안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제가 버럭대고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쪽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전부 저랑 똑같은 결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전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두 번 만들진 않겠다. 우리가 나서겠다. 우리가 지켜드리겠다. 그래서 국정원을 휘두르고 검찰을 휘두르는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회에 해악이 되는지 이명박 때 그렇게 겪어놓고 아예 검찰을 뽑았어요. 아예 검찰을.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꼬라지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님 지금 5가지 재판 받고 계시거든요. 그게 뭘로 시작된 건지 아세요? 대장동 개발 비리하고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걸로 털다 보니까 야, 개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진짜 해먹은 게 한 푼도 없어? 야, 너 대기업 이 사람하고 뭐 친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너 변호사비도 안 내줬어. 너 왜 죄가 없어? 이러면서 계속 털다가 유죄가 나올 만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소설을 쓴 거야. 소설을 쓰려니까 증거가 안 나오니까 증거를 만들어내든지 조작을 하든지 왜곡을 하든지 위조를 하든지 날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5가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유죄가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님은 성남시장이 처음 되셨을 때 성남시장은 감옥 가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면 계속 개발이 되는 자리고 개발이 있는 곳엔 비리가 있으니까요. 성남시장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님은 시장실에 CCTV 다셨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혹해서 비리를 저지를까봐 아예 CCTV를 달아버렸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나는 이 국민의힘하고 언론사들이 계속 씌우는 지난 총선에서 친명행제의 비명행사라는 그 공천 프레임, 나는 그게 진짜 때려 죽일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 공천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은수미 전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수미 의원님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를 대상으로 주빌리 은행을 이재명 시장님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 이게 채무가 몇 년이 지나도 상환이 안 되면 이걸 판대요. 되판대요. 이게 한 번 되팔고 2번까지 되팔아지면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채권이면 그걸 뭐 2%에서 5%로 거래가 된대요. 그럼 그걸 싸게 사가지고 그 추심업체들이 그거 내놔라고 계속 독촉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주빌리 은행은 그 은행들하고 거래를 해서 야, 이거 너네 1,000만 원짜리 이거 50만 원에 샀잖아. 우리가 55만 원에 살 거니까 우리한테 팔아.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태워버려 소화겠어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경기도로 확대했고 당대표가 되니까 전국으로 확대를 한 분이에요. 은수미 의원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셨고 정치적 동반자예요. 이번 총선 때 비례대표 1번을 내놔라고 해도 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 통영 사천으로 가셨어요. 통영 사천 지역구로. 죽었다 깨어나도 당선이 안 되는 지역으로 스스로 가셨어요. 친명행제라며. 은수미 의원님보다 더 친명이 당내에 도대체 누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여튼 좀 이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들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탄하는데, 아니 그러면 죄도 없는 사람을 없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소하고 이렇게 재판장에 묶어두는데 그거 지켜야지 안 지켜요? 그거 냅둬요? 그것도 당대표인데. 이재명 대표님은 그게 가반당의 당대표님이시고 그 당은 250만의 권리당원과 500만의 일반 당원이 있는 당이에요. 그런 분이 아무 죄도 없는, 아니 부인하고 본인 앞에서 4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받고도 그래도 나오는 죄가 없어가지고 소설 써서 기소당해가지고 재판장에 묶여있는데 그거 안 지키고 냅두나요? 그 500만 명이? 당연히 지켜야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내드린 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마지막입니다. 조국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문재인 전 대통령님 건드릴 생각 꿈도 못 꾸게 할 겁니다. 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제가 있으면. 털어봤는데 없으면 손을 떼야 될 거 아니야. 털어봤는데 없으니까 왜 자기가 털어놓은 거 짜집기 해가지고 소설을 써. 그러니까 욕먹지. 임은정 검사님이었나? 그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셨던 분. 그분이 금요일 아침에 뉴스 공장에 이제 그 패널로 나오셨는데, 그때 나는 눈에 띄는 댓글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검사님, 마지막 검찰총장과 첫 번째 기소총장이 돼주세요. 그때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민주당이 검찰청은 검찰 해체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장례위원장으로 준비하고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날이 저는 반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 끝났다 이제. 이젠 끝났다. 그래서 뭐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오늘부터 해서 정치권 뉴스가 나오는 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볼 시간이 안 되겠다 그러시면 뭐 하다못해 MBC 9시 뉴스나 JTBC 뉴스룸이라도 보시면 아마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11월 한 달이 엄청 시끄러운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11월은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12월 집회를 위해서 롱패딩을 꺼내서 미리 드라이해서 걸어둡시다. 집회 나가보시면 재밌어요. 시민의식이란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 나가보시고 이거 생각보다 그거 5시에 시작해서 밤까지 하는데 끝까지 다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중간에 갔다가 30분, 1시간 있다가 나가셔도 되고, 뭐 늦게 왔다고 뭐라는 사람도 없고, 중간에 간다고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섞여 있으면 돼요. 피켓도 두리번 해보면 그거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저도 한 장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받으면 돼요, 그냥. 집회도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훗날 뭐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지금의 이 장면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촛불 집회 때 그 장면을 역사책에서 배운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던데 그때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저는 탄핵 집회에 나가는 가장 큰 목적이 그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왔을 때 저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런 미니가 될 겁니다. 기억에 남는, 머릿속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박근혜 때 서면 집회를 나갔는데, 아마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아마 고등학생? 대학생일지도 모르겠고, 고등학생쯤으로 돼 보이던데, 갑자기 대열에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더니, 가방을 딱 열어가지고, 가방에서 종이컵하고 양초를 꺼내는데, 가방 안에 만화책이 한 네다섯 권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막 허겁지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만화책 주워주고 천천히 하라고 하니까 이제 라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터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길래 라이터로 이제 촛불도 붙여주고 했는데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아, 이제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세상이 왔구나.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준석이 다 망쳐놨죠. 갑자기 기분 나쁘네? 그때 세월호에 최순실에 분노했던 10대들을 이준석은 보수화시켜놨어요. 아씨, 갑자기 열받네? 난 진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최악의 정치인이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그자는 이번 명태균 게이트로 같이 날려야 돼요. 영원히 정치를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튼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뭐 이거 제목을 뭘로 뽑아야 되냐? 제 내용이 너무 횡설수설이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기쁘게도 제가 쉬는 날입니다. 이거 퇴근하면 휴무입니다. 좋아요.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안녕.